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1학년 수업의 마지막 내용인 구의 부피와 건널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그 다음에 뿔의 건널비와 부피 해서 입체 도형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 그죠? 회전체인 구인데요. 이제 구만 배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구의 부피 먼저 배우려고 하는데,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둥 있죠. 기둥 중에서 원기둥. 이 원기둥의 부피를 이용해서 구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반지름이 R인, 그죠? 반지름이 R인 원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반지름이 R인 구가, 그죠? 꽉 차 있어요. 높이가 꽉 맞게. 즉 무슨 말이냐면 구의 지름과 원기둥의 높이가 같아지는 거죠. 원기둥의 반지름과 구의 반지름이 같고요. 자, 그래서 꼭 맞는 이렇게 생긴 구를 지금 원기둥 안에 집어넣은 상태인데, 자,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는 구할 줄 알잖아요. 자, 그걸 이용해서 구가 원기둥 부피의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를 이용해서 구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실험을 하시면 되냐면, 이런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그쵸? 물통에 물을 가득 넣는 거예요. 일단, 물론 구는 빼고요. 구를 뺀 상태에서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워주면, 물이 원기둥의 부피만큼 가득 차 있겠죠? 거기에다가 구를 집어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넘쳐 흐르겠죠? 자, 물을 넘쳐 흐른 만큼, 자, 넘쳐 흐른 만큼이 바로 구의 부피일 거예요. 자, 다 넘쳐 흐르게 한 다음에 구를 꺼내 봅니다. 자, 구를 꺼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남은 물이 정확하게 원기둥의 3분의 1만큼만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3분의 2만큼이 넘쳐 흘렀다는 얘기는 구가 바로 원기둥의 3분의 2만큼의 부피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남는 물이 3분의 1이에요. 남는 물이, 그 얘기는 넘친 물이 3분의 2란 얘기죠? 바로 넘친 물이 구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 그렇죠. 구의 부피는 뭐에? 그렇죠.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원기둥의 부피는 우리가 이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 부피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의 부피는 뭐죠? 민넓이. 민넓이가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되겠네요. 자, 높이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구의 지름과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2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정리해 보시면 상수끼리 먼저 곱해주면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파이, 그죠? R이 몇 개?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요 공식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바로 구의 부피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4라는 요 개수를 잘 기억하셔야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파이 R 제곱, 뭔가 제곱하면 원의 넓인데 파이 R을 세제곱 해주니까 부피예요. 자, 부피의 단위가 그렇죠. 세제곱인 건 아시죠? 그죠? 센티미터일 경우에 세제곱 센티미터, 미터인 경우에 세제곱 미터. 자, 그 느낌 기억하시면 파이 R의 세제곱 요거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푸시면 되냐? 예를 들어서 반지름만 알면 이제 구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지름이 3cm인, 그죠? 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죠. 3분의 4 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의 세제곱은 3이랑 약분돼서 뭐가 됩니까? 9가 되죠? 4, 9, 36 파이. 단위는, 그죠? 세제곱 센티미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구의 건널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구의 건널비는 신기하게도 구의 부피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구 그림을 그려놨는데, 구에서 지금 마치, 그쵸?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조각으로 해서 쭉 잘라낸 거예요. 잘라서 무슨 모양을 잘라냈습니까? 그렇죠. 뿔 모양을 쏙 뽑아냈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수박 팔 때 보면 수박 파는 아저씨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수박을 잘라서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시식용으로 먹어보라고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모양이에요. 자, 삼각뿔 모양이죠? 이 삼각뿔이, 그렇죠. 어떻게? 다 합쳐지면 구의 부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구의 부피는
뭐와 같다? 그렇죠. 삼각 뿔의, 그죠? 지금 하나 뽑은 삼각뿔의 부피의 합과 같다. 그죠? 그런데 삼각뿔의 하나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밑면적. 그렇죠. 삼각형의 밑면적. 삼각형의, 하나의 삼각형의 밑넓이. 그죠? 밑넓이.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높이가 바로 9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되겠죠? 뿔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같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뭐가 되겠습니까? 삼각형의 밑넓이의 합을 모아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지다 보면 결국은 삼각형의 밑넓이의 합이 될 텐데 바로 삼각형의 밑넓이의 합이 자, 밑넓이의 합 곱하기 r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9의 건널비가 되는 거죠. 9의 건널비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9의 부피를 우리가 아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S는 RS 곱하기, 그죠? R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양변에 자, 3을 곱해서 분모 3을 없앨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R과, 그렇죠. R 하나 지워서 R 제곱 남겠네요. 자, 좌우변 바꿔보면 S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4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9의 건널비 공식이 되는 겁니다. 4파이 R의 제곱.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3인, 그렇죠? 반지름이 3인 9의 3cm인 9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4파이 곱하기 어떻게? 3의 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3, 3은 9가 될 테니까 9, 4, 36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넓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9의 부피와 9의 건널비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